저는 매일 아침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왜 가슴이 이렇게 답답한 걸까? 그때는 그냥 피곤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심장이 신호를 보냈죠. 이러한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으면 혈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악몽을 꾼 것도 아닌데 이른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 심장이 평소보다 더 강하게 뛰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익숙한 길을 가볍게 산책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느낌이 들고 이유도 모른 채 숨이 가빠오고 짧아진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당신도 그저 힘든 하루 일과로 인한 일시적인 피로 탓이거나 수면 부족 때문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무심코 넘겨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을 하고 있으니 매우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자신하지만 몸은 이유 없는 피로감, 때때로 창백해지는 얼굴, 앉았다 일어날 때의 갑작스러운 현기증 등으로 반대되는 반응을 보입니다. 만약 이러한 증상들을 단순히 나이가 들거나 자연스러운 노화의 징후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즉시 재고해야 할 매우 심각한 실수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물이 맑고 흐름이 원활할 때는 모든 생명이 풍요롭게 번성합니다. 하지만 진흙과 쓰레기가 매일 조금씩 은밀하게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그 강물이 막혀 파괴적인 홍수를 일으키게 됩니다. 당신 몸속의 혈관 시스템도 이와 유사한 원리로 작동합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났다고 해서 갑자기 막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긴 시간 동안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해하다고 생각했던 식사들과 소소하게 넘겼던 습관들이 바로 혈액이라는 생명의 운송로를 좁게 만드는 은밀한 원인입니다. 혈관이 일정 한계까지 막히게 되면 심장은 협심증이라는 흉통을 통해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운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신호는 순식간에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변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소 호흡기를 낀 채 응급실 침대에 누워 의사로부터 방금 사신 에시션의 손길에서 운 좋게 벗어났다는 통보를 듣고 나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당장 행동한다면 이 모든 비극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몇 가지 작은 습관만 바꾼다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긴 이야기를 통해 저는 왜 혈관이 손상되는지 더 깊이 분석하고 고지혈증 환자에게는 독약이 될 수 있는 겉보기에는 영양가 있어 보이는 3가지 식품의 실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또한 약물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심혈관 건강 보호 방법도 공유하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인내심 있게 읽으신다면 과학적으로 식단을 조절하여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열쇠를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저는 유호진입니다. 압박감 넘치는 병원 환경에서 30년 넘게 헌신하며 일해온 내과 전문의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생과 사의 위태로운 경계를 넘나드는 수많은 환자들을 목격했고 하나의 가슴 아픈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겉보기에 매우 건강하고 건장해 보이는 사람들이 심장에 아주 작은 혈관 하나가 막혀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 3시 정적을 찢는 응급 전화벨 소리가 울리던 어느 추운 겨울날의 당직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환자는 60대 남성으로 극심한 호흡 곤란 상태로 이송되었습니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임에는 고통으로 인한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혈압은 위험 수준으로 떨어졌고 심박동은 어떠한 규칙도 없이 불규칙했습니다. 이는 지극히 위험한 급성 심근경색의 전형적인 징후였습니다. 우리 의료진은 1분 1초를 다투며
사신과 경주하는 마음으로 그를 즉시 관상동맥 중재 시술실로 옮겼습니다. 우리가 몇 분만 지체했더라도 그 심장은 영원히 멈춰버려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슬픔을 남겼을 것입니다. 수술실에서의 숨 막히는 2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혈류가 다시 뚫렸고 환자는 고비를 넘겼습니다. 의식을 되찾고 기력을 조금 회복한 그는 불안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힘없는 목소리로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매우 건강했고 오늘 아침에도 평소처럼 걷기 운동을 하고 맛있게 식사했으며 어떠한 전조 증상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갑작스러운 중병이란 없으며 그것은 수십 년에 걸친 축적의 결과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혈관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은밀하게 손상되어 왔고 오늘이 바로 물잔에 물이 넘쳐 모든 것이 터져버린 시점이었을 뿐입니다. 혈관은 오래된 집의 수도관과 같아서 겉보기에는 튼튼해 보일지 몰라도 파이프 안쪽은 세월이 흐르며 찌꺼기와 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강한 혈류의 작은 압력이나 약간의 신경성 스트레스 혹은 기름진 식사 한 번만으로도 그 얇은 막을 터뜨리기에 충분합니다. 혈관이 터지면 혈액은 상처 부위에서 즉시 응고되어 흐름을 막아버리고 불과 몇 분 만에 심장을 멈추게 합니다. 그 남성은 이야기를 듣고도 여전히 충격이 가시지 않은 듯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건강 상식에 따라 매우 과학적으로 식사를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침에는 계란 프라이 2개를 먹고 점심에는 친구들과 가끔 즐겁게 곱창구이를 먹었으며 저녁에는 뇌와 심장에 좋다는 말을 듣고 호두 한 줌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이 식단을 들었을 때 저는 한숨을 내쉬며 바로 그 3가지 음식이 오늘 그를 사경을 헤매게 만든 주범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곱창, 동물의 내장, 계란 노른자, 그리고 기름이 함유된 견과류를 과도하게 먹는 습관이 바로 얼굴 없는 암살자였습니다. 이것들은 혈관 막힘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3가지 식품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좋은 영양식품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예민한 체질이나 고지혈증 병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음식들은 내부에서 서서히 몸을 파괴하는 달콤한 독약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스스로 몸을 망친 것이냐고 물었고 저는 그 가슴 아픈 진실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한국인과 베트남 사람들이 여전히 계란이나 내장을 많이 먹는 것이 몸보신하는 방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식품은 언제든 생명을 끊어버릴 수 있는 날카로운 양날의 검입니다. 그날 밤 새벽이 다가오는데도 저는 무심코 매일 자신을 해치고 있는 그와 같은 환자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매일 전국의 수백 명이 이 남성과 똑같은 이유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옵니다. 그들은 모두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도 절제하며 겉보기에는 건강함의 표본처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의 몸속 혈관 시스템은 수십 년간 교정되지 않은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파괴되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그들의 몸은 기초가 빠진 건물처럼 무너져 내리고 뒤늦은 놀라움과 후회만을 남깁니다. 바로 이러한 안타까움 때문에 저는 이 이야기를 공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딱딱한 의학 지식이 아니라 의사로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이 너무 늦기 전에 위험을 인지하고 예방하여 누구도 병상에 누워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돕고 싶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저는 왜 이런 식품들이 혈관을 파괴하는지 그 기전을 자세히 설명하고 더 현명한 선택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아직 젊어서 이런 일이 자신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응급실에 온 환자들도 당신과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글이 단 한 사람의 습관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위대한 성공입니다. 우리는 심장의 박동을 지켜낸 것이니까요. 제가 잊지 못하는 환자 중 한 명은 인천에 사는 72세의 김선희 할머니입니다. 김 할머니는 가슴이 조금 답답하고 최근 들어 예전보다 빨리 피로해지는 노인들이 흔히 겪는 증상 때문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관상동맥 조영술 결과는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주요 관상동맥이 70%나 좁아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상지질혈증 병력이 있는 그녀에게 이런 상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좁아진 부위에 작은 혈전이라도 생기면 즉시 심근경색이 닥쳐와 순식간에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위급한 상황을 설명하자 김 할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말을 더듬으며 그럴 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공원을 산책하고 술, 담배는 전혀 하지 않으며 식사도 매우 조심하는 등 아주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매일 드시는 식단을 자세히 물어보니 그녀는 계란이 건강에 좋은 완전 식품이라 매일 아침 프라이 2개를 먹는다고 신이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점심에는 피를 맑게 해준다는 말을 듣고 친구들과 곱창구이를 먹으러 가고 저녁에는 뇌에 좋다고 해서 호두와 아몬드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저는 원인을 찾아냈기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그 식단이 바로 매일 밤낮으로 그녀의 혈관벽을 긁어내고 있는 3개의 날카로운 칼날이었습니다. 저는 김선희 할머니에게 그녀가 만병통치약이라고 믿었던 음식들이 사실은 서서히 몸을 중독시키고 있었다고 차분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곱창과 동물의 내장은 콜레스테롤 함량이 극도로 높아 백기물어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모두 섭취하게 됩니다. 계란 노른자 역시 하나에 186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어 매일 2개를 먹는 것은 안전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일이었습니다.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도 좋은 지방을 함유하고 있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과잉 칼로리가 혈액 속 중성지방으로 변합니다. 중성지방이 높아지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흐름이 어려워져 혈관벽에 달라붙어 막힘을 유발합니다. 제 분석을 듣고 한참 동안 말없이 있던 김 할머니는 슬픈 목소리로 자신이 스스로를 해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할머니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인들이 자신의 몸을 정확히 모른 채 일반적인 조언만 믿고 비슷한 실수를 하고 있다고 위로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 식품이 좋은지 나쁜지에만 관심을 둘 뿐 현재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지 아닌지는 잊어버리곤 합니다. 성장기 어린이나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청년에게는 아주 좋은 음식일 수 있지만 혈관이 노화된 노인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할머니께 완전히 새로운 식단을 짜드렸습니다. 계란은 흰자만 드시고 동물 내장은 절대 금하며 견과류는 제한하고 대신 고등어나 청어 같은 바다 생선을 많이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저지방 우유로 끓인 오트밀죽으로 대체했는데 이는 소화가 잘 될 뿐만 아니라 혈관 청소 효과도 탁월합니다. 처음에 김 할머니는 평생의 식습관을 바꾸는 게 노인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며 얼굴을 찌푸리셨습니다. 저는 어떤 변화든 가시밭길이지만 쇠약해진 심장을 안고 병상에 누워있는 것보다는 만배 낫다고 미소 지으며 격려해 드렸습니다. 3개월 후 김선희 할머니가 재검을 위해 병원을 다시 찾았을 때의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피부색은 훨씬 더 맑고 불그스름해졌으며 목소리에는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지난번 진료 때 피곤하고 근심 어린 모습과는 딴판이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280에서 210으로 급격히 떨어졌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180에서 130으로 감소했습니다. 할머니는 약의 용량을 늘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수치가 이렇게 좋아졌냐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약은 우리가 매일 입으로 가져가는 음식이며 그것은 어떤 의약품보다 더 기적적인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양의 힘을 의심하지만 식단만 바꿔도 혈관 나이를 10년은 젊게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인체는 놀라운 자가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어 독소 섭취를 중단하기만 하면 스스로 손상을 치유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매 끼니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으며 그것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항상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입맛을 만족시키기 위해 무심코 독을 선택하고 결국 자신의 건강으로 그 대가를 치릅니다. 김선희 할머니만의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강민수라는 68세의 또 다른 환자가 있었는데 그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분이었습니다. 겉보기에 건강해 보이는 그의 가장 큰 즐거움은 매주 주말 친구들과 곱창구이를 먹으며 소주 한 잔을 곁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고지혈증 위험을 경고했을 때 그는 호탕하게 웃으며 조금만 먹고 술 몇 잔 마시는 게 뭐 그리 대수냐며 지나친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3개월 후 재검사 결과 총 콜레스테롤은 290으로 치솟았고 LDL은 210까지 올라 위험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원인은 명확했습니다. 동물의 내장에는 포화지방이 매우 많아 간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주원료가 됩니다. 특히 곱창이나 내장을 센 불에 구울 때 지방이 산화되면서 가장 해로운 트랜스 지방으로 변합니다.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일 뿐만 아니라 좋은 콜레스테롤까지 파괴하여 혈관 보호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시킵니다. 저는 강 선생님께 혈관을 수도관에 비유한다면 곱창을 먹는 것은 그 배관에 굳어버린 돼지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틈새로 흐를 수 있겠지만 점차 기름층이 관벽에 두껍게 달라붙어 어느 순간 완전히 막히게 됩니다. 설명을 들은 강 선생님은 머리를 긁적이며 멋쩍게 웃더니 한 달에 한 번만 먹으면 괜찮지 않겠냐며 줄이겠다고 흥정하려 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이미 혈관이 손상된 상태에서는 아예 끊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먹는 것도 타오르는 불에 가끔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아서 혈관의 회복을 방해합니다. 대신 저는 생선, 닭가슴살, 두부같이 맛도 좋고 심장에도 안전한 음식으로 바꿀 것을 권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절제하며 먹으면 무슨 인생에 낙이 있겠냐며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살면 괴롭다고 묻곤 합니다. 저는 보통 웃으며 건강한 식사는 고통스러운 인내가 아니라 삶을 더 오래 즐기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대답합니다. 조리법만 조금 바꾸면 생선찜이나 채소를 곁들인 두부 볶음도 기름진 곱창 못지않은 훌륭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사실 맛있는 느낌은 음식이 입안에 머무는 약 3분 동안만 지속되지만 잘못된 식습관의 결과는 평생 갈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명심하고 환자들과 나누는 말이 있습니다. 입안에서의 3분의 즐거움 때문에 남은 인생 30년의 건강을 맞바꾸지 마십시오. 돌이켜보면 많은 한국인 그리고 아시아인들이 건강에 대해 비슷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만이 아니고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마음껏 먹어도 심혈관 질환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의학적 사실을 보면 혈관 상태가 가장 나쁜 사람 중 약 30%는 표준 체형이거나 심지어 마른 사람들입니다. 고지혈증은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피하 지방으로 쌓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혈액 속에 숨어들어 혈관벽에 달라붙습니다. 저는 김선희 할머니의 마지막 진료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고 진심 어린 말을 전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비싼 영양제보다 올바른 식단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입니다. 그날의 솔직한 대화가 없었다면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이야기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저는 벅찬 감동을 느꼈고 제 사명은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교육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너무 늦기 전에 스스로를 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혹시 김선희 할머니나 강민수님과 같은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 아침 계란을 먹거나 주말마다 내장을 즐기고 견과류를 간식으로 먹는 작은 습관들이 매일 당신의 건강을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더 깊이 있는 통찰을 위해 한영자라는 또 다른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할머니는 계란이 건강의 황금식품이라고 굳게 믿었지만 그 믿음 때문에 불과 3개월 만에 고지혈증 수치가 급증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왜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음식이 다른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 있는지 더 명확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74세 한영자 할머니는 작은 체구에 항상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어 제 기억에 깊이 남은 환자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제 손을 꼭 잡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정기 검진차 왔을 뿐 결과는 예년처럼 좋을 것이라고요. 건강해 보이는 외모와 낙천적인 성격을 보며 저도 그녀가 자기 관리를 잘하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었을 때 저는 위협적인 붉은색 숫자들 때문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은 310에 달했고 LDL 수치는 정상 범위의 2배인 230까지, 치소사 뇌졸중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최근 식습관이나 생활에 변화가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식사는 예전 그대로이며 특히 딸이 계란이 슈퍼푸드라고 해서 매일 아침 삶은 계란 2개를 챙겨 먹는다고 했습니다. 튀김이나 기름진 고기도 안 먹으니 고지혈증은 유전 탓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들었지만 머릿속으로는 매일 섭취하는 삶은 계란 2개가 주범임을 확신했습니다. 계란이 귀중한 영양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노른자 하나에는 노인이 대사하기엔 너무 많은 양의 콜레스테롤이 들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간 기능이 활발하여 체내 콜레스테롤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이 기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외부에서 콜레스테롤을 계속 주입하면 혈중 농도가 높아져 배출되지 못합니다. 동물성 지방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계란을 먹는 습관이 무심코 그녀의 혈관을 콜레스테롤 플라크로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미 이상지질혈증이 있는 그녀와 같은 사람들은 노른자 섭취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백질 보충을 위해 흰자 위주로 섭취하고 노른자는 일주일에 1-2개로 최대한 줄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고온의 기름에 조리하면 지방이 변성되어 심장에 더 해로움으로 피해야 합니다. 한 할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텔레비전의 영양 전문가들은 심장에 좋다고 매일 계란을 먹으라고 하던데 왜 그러냐며 의아해했습니다. 저는 의학에는 만인에게 적용되는 공통된 공식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조언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맞을지 몰라도 기저질환자에게는 틀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과다 섭취하거나 대상이 맞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3개월 후 다시 찾아온 한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계란 2개를 먹던 습관을 버리고 오트밀죽과 계란 흰자찜으로 바꿨다고 자랑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정말 고무적이었습니다. LDL 수치가 230에서 160으로 획기적으로 떨어졌으니까요. 그녀는 몸도 가볍고 피로가 덜하며 전보다 기분이 훨씬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건강을 위해 자신의 굳은 믿음을 용기 있게 바꾼 것이 기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할머니처럼 현명한 분들 외에도 견과류의 효능을 오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71세의 윤태식 환자는 좋은 음식을 지나치게 남용하여 역효과를 낸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는 체중 변화가 없었음에도 중성지방 수치가 290까지 치솟은 상태로 내원했습니다. 식단에 대해 묻자 그는 튀긴 음식은 절대 안 먹고 호두, 아몬드, 볶은 땅콩 같은 견과류만 먹는다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호두 10개, 아몬드 20알,
땅콩 한 줌을 먹는데 총 칼로리가 800칼로리로 밥 2공기에 해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견과류의 기름은 식물성이라 많이 먹을수록 좋고 혈관 청소에 도움이 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좋은 지방이든 나쁜 지방이든 결국은 지방이며 칼로리가 매우 높습니다. 에너지를 과다 섭취하고 다 쓰지 못하면 가는 인격분을 중성지방, 트라이글리세라이드로 전환합니다. 중성지방이 높아지면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줄어들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혈관벽에 더 쉽게 침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견과류를 너무 많이 먹으면서 운동이 부족한 사람들은 채식을 하거나 다이어트를 해도 역설적으로 고지혈증 위험이 큽니다. 저는 윤 선생님께 혈관을 깨끗하게 하려면 견과류를 간식이 아니라 약으로 생각하라고 설명했습니다. 적정량은 하루에 아몬드 5요갈이나 호두 반쪽 3.4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또한 소금, 설탕, 꿀로 맛을 낸 견과류는 심장과 신장에 부담을 주고 혈액을 끈적하게 하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윤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건강하게 먹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몸을 해치고 있었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말은 제가 항상 마음에 새기는 격언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완전히 나쁜 음식은 없다. 우리의 먹는 방식이 잘못되었을 뿐이다. 고지혈증을 걱정하는 분들에게 저는 연어, 고등어, 청어 같은 지방이 풍부한 생선을 추천합니다. 이 생선들에는 중성지방을 줄이고 염증을 억제하며 혈전 형성을 막는 기적의 지방산인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하지만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기름에 바삭하게 튀기는 대신 찜, 수육 또는 기름 없이 굽는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고온의 기름은 오메가3 구조를 파괴하고 독성 물질을 만들어 생선의 영양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일주일에 2-4번 생선을 먹는 습관만 유지해도 혈관 청소가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흰 쌀밥을 현미나 귀리 오트밀로 바꾸는 것도 고지혈증 관리를 위한 현명한 전략입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내의 인격 콜레스테롤이 혈액으로 흡수되기 전에 빗자루처럼 쓸어버립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3개월간 꾸준히 귀리를 섭취하면 나쁜 콜레스테롤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콩과 두부, 두유 같은 콩 제품도 우리가 적극 활용해야 할 심혈관의 친한 친구들입니다. 콩 단백질은 HDL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LDL을 낮추고 소화가 잘 되며 아시아인의 입맛에도 잘 맞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기름에 튀긴 두부보다는 살짝 찐 두부를 간장에 찍어 먹거나 채소와 함께 두부정오를 해 드시라고 권합니다. 제가 항상 언급하는 또 다른 비밀 무기는 마늘입니다. 익숙한 양념이지만 양리적 효능은 엄청납니다.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은 간에서의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여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혈중 지방을 낮춥니다. 매일 익힌 마늘 2쪽이면 혈중 지방 수치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기에 충분합니다. 다만 생마늘을 너무 많이 먹으면 위장을 자극할 수 있으니 살짝 굽거나 음식과 함께 익혀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런 식단이 너무 엄격하고 지루해서 먹는 즐거움을 빼앗기는 것 같다고 불평합니다. 저는 이것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몸을 본래의 균형 상태로 되돌리는 과정이라고 안심시킵니다. 혈관은 몸을 먹여 살리기 위해 혈액을 원활하게 흐르게 하는 곳이지 무절제한 식사의 인겨 지방을 저장하는 창고가 아닙니다. 저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한마디 덧붙이곤 합니다. 오늘 입에 넣는 것이 당신의 심장이 앞으로 몇 년을 더 뛸지 결정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면 피는 맑은 시냇물처럼 흐르고 심장은 가벼워지며 머리는 맑아질 것입니다. 반대로 잘못 선택하면 혈관은 진흙탕처럼 끈적해져 당신이 쓰러지는 날까지 은밀하게 몸을 파괴할 것입니다. 지나온 환자들의 여정을 돌아볼 때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아름다운 검사 수치가 아니라 그들의 눈빛입니다. 그것은 건강이 운명이나 의사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는 자신감과 믿음의 눈빛입니다.
한 할머니, 윤 선생님, 김 할머니는 이제 질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원리와 공존하는 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몸을 이해하면 약물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건강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저와 함께 해주세요. 다음 파트에서는 올바른 운동으로 혈관 나이를 실제로 되돌린 사례들을 공유하겠습니다. 건강은 하늘이 내려준 우연한 행운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올바른 선택의 결과입니다. 3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어려운 수술을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환자가 다시 찾아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선생님, 몸이 훨씬 좋아졌어요 라는 말은 고된 업무 후에 피로를 씻어주는 가장 귀한 정신적 치료제입니다. 그들이 단순히 병을 이겨낸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하고 보호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은 75세의 유명숙 할머니입니다. 그녀는 경동맥이 두꺼운 동맥경화반으로 심각하게 막혀 뇌졸중의 위험이 촛불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상태로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약을 꼬박꼬박 먹는데도 병세가 악화된다는 사실에 할머니는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약은 일시적인 억제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자세히 설명해야 했습니다. 충격 후 유 할머니는 진정한 전사처럼 마음을 다잡고 낡은 생활 습관을 완전히 뜯어 고쳤습니다. 곱창, 계란 프라이, 소금친 견과류를 완전히 끊고 생선찜, 오트밀죽, 녹색 채소로 식단을 꾸렸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빠르게 걷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다리가 천근만근이고 숨이 차서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빨리 갈 필요 없이 한 걸음씩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항상 격려했습니다. 1년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검사 결과 경동맥의 플라크가 커지기는커녕 눈에 띄게 작아진 것입니다. 유 할머니는 결과를 받아들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노인도 이런 기적을 만들 수 있을 줄 몰랐던 것이죠.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당신이야말로 자신의 영웅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몸은 정직해서 잘 대해주면 반드시 보답합니다. 유 할머니와 대조적인 안타까운 사연도 있습니다. 70세의 장기철님은 보수적이고 습관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맛있는 걸 못 먹고 술도 못 마신다면 사는 의미가 없다며 치료 한 달 만에 중단하셨습니다. 6개월 후 그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위독한 상태가 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의식을 찾은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고 뒤늦은 후회를 전했습니다. 제 말을 조금만 더 일찍 들었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질병은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시간과 함께 쌓인 작은 실수들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치료 또한 하루아침에 급하게 이루어질 수 없으며 매일의 끊임없는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혈관 회복에는 운동도 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너무 힘든 운동보다는 좋아하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종목을 고르라고 권합니다. 이 정보가 유익했다면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여 건강한 삶의 메시지를 함께 퍼뜨려 주세요. 심장이 찢어지는 통증으로 구조를 요청하기 전에 먼저 심장을 사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시간은 잡을 수 없지만 그 시간을 건강하게 사용하는 것은 온전히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건강 관리의 여정에서 늘 평안하고 건강하며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